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네, 오늘은 2022년 10월 20일 목요일이네요. 네, 국방 논평 꼭지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무인기는 뭐 다 이제는 다 아시죠? 무인기는 다 아시고 오늘은 그 무인기의 내부 무장창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내부 무장창 무인기까지 아시는 분은 이제 많으실 거고 내부 무장창 이거는 아마 처음이신 분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 내부 무장창에 대한 기술 개발이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커요. 네. 지금 내부 무장창을 사용하는 비행기로 하고는 이제 좀 이따 은퇴하게 되는 미국 F-22 그리고 이제 아직도 어떻게 보면 개발 중인 F-35 그 정도거든요. 예. 근데 우리는 무인기를 그걸 먼저 시도하겠다는 거예요. 예, 상당히 뭐 이제 언제 현실화될지는 모르겠지만 세계에서 뭐 몇 등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순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이게 그대로 개발이 된다면. 그리고 이게 KF-21에 5세대, 6세대에도 적용될 수 있는 기술이고 현재도 뭐 그건 다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KF-21에 내부 무장창이 디자인이 돼 있다고. 현재는 4.5세대이기 때문에 무장을 외부에 장착하는 걸로 돼 있어서 그렇지. 예. 자, 그런 것으로 파급될 수 있는 기술이거든요. 네, 그래서 흥미진진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사진에서 보시는 건 이제 스텔스기 이야기를 먼저 해보면 가오리 X라고 기술 실전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 ADD하고 업체에서 개발을 할 때 실제 크기의 한 70%? 한 80%? 아니, 그 정도 적은 규모로 개발을 해서 테스트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소프트웨어를 다 개발한 것 같아요. 제어 시스템을. 여기 보면 공격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거든요. 내부 무장창은 공격용이잖아요. 예. 물론 이 무인기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면은 뭐 정찰용, 전자용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이겠지만 그 중에 기본은 전투용이죠. 우리는 이걸 단순히 정찰용으로만 쓰려고 개발하는 건 아니에요. 예. 형상은 저렇지만 스텔스기를 유지하면서 속도도 상당히 나오고 기동성도 상당히 강조한 그런 모델로 알려져 있어요. 자, 볼게요. 자, 이게 이제 그런 식으로 나왔던 거고 국가연에서는 본인들의 이제 문건에 이런 그림으로 표시가 되기 시작했죠. 좀 전에 가오리 X가 실제 모델로 이제 컴퓨터 그래픽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세대가 편대 비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제 가운데 블록한 부분이 공기 흡입구고 저 뒤에 이제 엔진이 들어가겠죠. 엔진은 단발 엔진으로 보입니다. 예, 이 엔진 개발 중이라는 말씀은 제가 여러 번 드렸습니다. 예, 10,000파운드 정도 내외가 되지 않을까.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고 이제 그렇게 보이죠. 예. 그러다가 작년 정도인가요? 우리 KF-21하고 편대 비행을 하는 장면이 나왔죠. 여러 대가 같이 출연했는데 양쪽을 비교해 보기 좋은 사진을 제가 골랐습니다. 이렇게. 예. 이렇게 보면 이제 KF-21의 배 쪽에 미티어 중거리 미사일이 지금 여러 발이 장착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일단 네 발, 꼬리 날개, 이제 양쪽 날개 한 개씩, 그리고 아이리스-T가 또 하나씩 이렇게 달려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뒤에 이제 무인기가 따라서 비행을 하고 있는 것인데, 자, 오늘 저 무인기의 배에 과연 어떤 무장창이 디자인이 될 것인가, 그리고 무장이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인가, 그리고 또 KF-21과의 호환성은 어느 정도일까? 가장 바람직한 것은 양쪽의 무장이 그대로 호환이 되면 제일 좋겠죠. 개수는 좀 줄더라도 무인기 쪽에서는. 왜냐하면 무인기가 KF-21보다는 좀 작거든요, 분명히. 작은데 대신에 조종사를 위한 공간이 필요 없기 때문에 또 다를 수도 있어요. 몸통은 또 상당히 두꺼운 편이에요, 면적은.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보겠습니다. 자, 이게 쿠스 FC라고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 그래픽상으로 컴퓨터 그래픽상으로 존재했던 것이 실물 모형으로 나온 거예요. 네. 대한항공에서 개발한 거죠. 이렇게 K 쿠스 FC라고 되어 있고 길이가 한 10m 정도고 폭은 16m, 높이 3.3. 여태까지 이제 여러 가지가 각국에서 나왔던 무인 스텔스기의 형상은 대부분 다 비슷해요. 크기도 좀 차이가 있는데 거기에 한 중간점 되는 크기예요. 현재 나온 개발 중인 모델과 굳이 비교를 하자면 높이는 3.3m. 예. 그리고 이제 대한항공 관계자분하고 말씀을 나눠보면 아까 제가 드린 말씀처럼 넌지시 그 속도도 음속 이상이 될 가능성도 높다. 속도는 빠를수록 좋겠죠. 그리고 그 속도가 사실은 KF-21의 속도랑 맞춰줘야 돼요. 예?
우리가 K9 자주포를 개발했고 그 외 기갑장비, 보병용 기갑장비를 개발할 때 핵심적인 요인이 뭡니까? 기동력이라는 관점에서 우리 주력 전차를 따라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죠? 네. 그래야지 보병하고 전차하고 합동으로 작전을 수행하죠. 이건 마찬가지예요. KF-21 속도를 따라가야 돼요. 네, 그래서 마하 1 이상이다라고 넌지시 말씀하시는 분이 저는 허는 아니라고 보고요. 또 공격 부분을 처음부터 강조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목적 중에서 디자인도 날개 형상이나 모양이 스텔스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그나마 가장 고기동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디자인됐다는데도 대한항공 관계자분들은 동의를 해주셨어요. 예. 자, 그러면 그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이거는 작년에 지금 어디서 나온 건지 잘 모르겠는데 정부 부처 어디인 것 같아요. 국방부나 방사청 이쪽인 것 같은데 무장을 내보내는 방법, 무장을 지금 발사하는 그런 사진이 공개가 됐어요. 처음이거든요. 제가 본 유일한 거예요.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자, 그림으로 딱 봐서는 이게 미티어 미사일로 보여요. 미티어 중거리 미사일이고 그것이 내부 무장창에서 지금 떨어뜨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유심히 보시면은 내부 무장창이 두 개예요. 한 개가 아니고 두 개. 왜냐면은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문이 이렇게 열렸거든요. 그리고 그 열리는 뚜껑 안쪽에 이건 F-35도 그렇죠. 옛날 F-22도 그랬고 안쪽에 미사일이 매달려 있어요. 자, 왼쪽 거는 보여주기식이에요. 그냥 매달려 있죠. 오른쪽에 거는 지금 떨어진 거잖아요. 발사된 거죠. 그러니까 좀 있으면 점화되겠죠. 예. 이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무장 베이가 양쪽으로 두 개 다 내부 무장창이. 그리고 문이 여러분이 이게 제가 지금 제 코 있는 부분이 이 무인기 정면이라면은 무장창이 이렇게 열리는 거죠. 이렇게. 예. 그리고 여기는 미티어가 지금 한 발 달려 있고 여기 한 발이 떨어지는 것이죠. 이 안쪽 면에 지금 달았다. 그럼 이 안쪽 면 말고 그 깊숙한 안쪽에도 뭔가 추가 무장이 달릴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무장베이가 두 개다. 두 번째는 미티어가 들어간다. 내부에. 이거예요. 예. 미티어의 길이가 어느 정도냐 이걸 볼 필요가 있어요. 미티어 이거죠. 길이가 3.65m예요. 예. 대부분의 이제 서방권의 중거리 미사일이 이 정도예요. 3m 후반대예요. 암남 같은 경우 3.66m예요. 자, 그러니까 길이 10m에 앞뒤 10m고 높이는 3.3m잖아요. 거기 안에 미티어 미사일이 들어간다. 내부 무장창이. 일단 그거를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영상을 오늘 준비하게 된 계기가 된 정부 과제 제안서가 있어요. 2021년 6월에 나온 건데 이게 이제 업체가 선정이 됐으면은 지금 개발 중이어야 돼요. 한 4, 5년 하는 거니까 한참 개발 중이어야 돼요. 그리고 이게 응용 연구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제목부터 한번 볼게요. 스텔스 내부 무장용 서스펜션 시스템 개발 응용 연구. 이건 응용 연구라는 것은 시제품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개념 연구가 아니고 이 앞에 개념 연구가 행해졌을 거예요.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된다. 시뮬레이션 돌려봤기 때문에 다 된다. 기술의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다. 핵심 기술들은 가지고 있다. 한 70% 정도는. 그래서 체계 개발 단계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좀 더 현실적일 것 같아요. 스텔스 내부 무장용이니까 좀 전에 그 무인기가 스텔스 무인기다. 서스펜션이라는 것은 뭡니까? 매단다는 뜻이거든요. 서스펜션. 예, 그러니까 매달려 있잖아요. 무장이. 내부 무장창 서스펜션. 예, 어떻게 무장을 달 것인가. 내부 무장창에. 그리고 스텔스기니까 공격할 때는 내부 무장창이 열리면서 무장이 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 내용이 과제 제안 요청서가. 연구개발 필요성을 보면 이제 여러 가지가 파악이 되죠. 예. 저피탐 형상의 무인 공격기에 탑재되는 몇 발의 SDB급 무장을 위하여 내부 무장용 서스펜션 개발이 필요함. 자, 우리 오늘 여태까지 한 이야기죠. 예. 무인 스텔스기 거기 안에 무장을 달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내부 무장 베이가 좁은 공간으로 인한 열악한 장착성 및 정비성 개선을 위하여 공압식 동력원을 사용하여야 하며, 자, 이것은 내부에 있는 무장을 밖으로 내보낼 때는 기체의 방향이 약간 틀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 밀어내다는 개념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공압식 동력원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추정컨대는 달려있는 포탄을 바깥으로 밀어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잘 보시면은 여기는 미티어 미사일이나 공대공 미사일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본인 출력이 스스로 낼 수 있는 로켓 탄두가 아니에요. SDB급이라 그러면 소형, 활공, 포탄이에요. 그냥 떨어지는 거. 날개 달려있고. 그렇기 때문에 베이가 열리고 포탄을 튕겨낸다는 개념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비행기의 자세와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포탄을 떨어뜨릴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공합식 동력운이 그런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게 돼요. 자, 그리고 그 서스펜션 한기에 여러 발의 무장 장착을 위한 다중 장착 방식으로 개발되어야 합니다. 뭐 파일런, 우리 보통 일반 고정익 비행기 같은 경우에 보면은 스텔스 아닌 경우에는 바깥에 파일런 하나에 작은 포탄 여러 발 달려 있는 거 보시죠 많이.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게 공기로 팍팍 밀어서 떨어뜨려야 된다는 것이죠, 포탄을 주어진 시간 내에. 자, 그럼 여러 가지가 언급이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것을 추려보자면은, 그러면 내부 무장 베이가 지금 2개잖아요. 그럼 서스펜션이 한 기체에 도대체 몇 개가 필요한 것이냐? 그리고 한 서스펜션에 몇 발씩 달려고 하느냐? 이게 말한 대로 SDB급이니까. SDB급은 좀 작은 거예요. 한 100kg 안짝되는 소형 폭탄이에요. 그 다음 이제 여기 SDB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이제 스몰 다이애미터 밤이라고 이제 작은 규모의 포탄이에요. 옛날에 같은 이제 뭐랄까 250파운드짜리 멍텅구리 폭탄이에요. 250파운드면 한 120kg 정도 되잖아요. 멍텅구리 포탄에다가 활강 키트 장착한 거예요. 우리도 KGB인가 하는 그런 걸 개발한 적이 있죠. 그런 유해 포탄이고, 우리도 그런 유해 포탄을 아마 개발해서 달겠다는 뜻이죠. SDB급이니까. 이런 것까지 수입해서 쓰려고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핵심적인 것은 제가 연구 개발자라면 이 전체 KF-21과 스텔스 무인기에 어차피 나중에 합동 작전을 할 거잖아요. 그거를 개발 전략을 입안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지금 개발이 스텔스 무인기가 빠르기 때문에 거기에 무장 탈착 시스템, 여기에서 말하는 서스펜션을 개발하면 당연히 그걸 KF-21에 넣고 싶겠죠. 그죠? 그리고 양쪽의 무장 베이가 숫자는 다르더라도 기본적인 체적이 같으면 개발이 더 용이하겠죠. 그죠? 그러면 바꿀 필요 없이 그냥 적용하면 되는 거니까, 준비가 됐을 때 KF-21이. 그게 되게 상식적인 접근이고 합리적인 접근으로 보이거든요. 예. 자, 그런 거는 현재는 이제 노출되어 있는 자료가 없으니까 최대한 추정을 이제 해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런 업무점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고, 자, 하나 사례로서 F-35A형인 것 같아요. 이거 볼게요. 이 무장창에 대한 거를 한번 볼게요. 우리가 여기서 F-35는 여기서 질곡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미군이 이걸로 고통받는 걸 다 봤기 때문에 우리 이제 스텔스 무인기나 KF-21 내부 무장창 설계할 때 타산 지석으로 분명히 삼았을 거라고 봅니다. 자, F-35A의 무장창 기지를 볼게요. 저것도 B형 다르고 C형 다르고 그래요. 예. 일단 A형, 가장 넓은 공간을 가진 것으로 볼게요. 앞남을 4발 넣을 수 있어요. 자, 무엇보다도 현재 우리 무인기처럼 이게 무장 베이가 2개예요. 지금 2개죠. 열리는 곳이 2군데인데, 아까 우리 무인기하고 다른 것은 우리는 뚜껑이 1개만 열렸는데 이 친구는 뚜껑이 2개가 열려요. 자, 무장 베이는 일단 2개다. 앞남을 4발 싣거나, 지금 앞남이 한 발씩 뚜껑에 달려 있는 게 보이시죠? 뚜껑 안쪽에. 그리고 안에 지금 빨간색으로 보이는 게 JDAM이에요. 예, 저거는 2000파운드까지, 즉 1톤 포탄까지 있는 거예요. 예, 그까지는 다 들어간다고 봐요. 예, 왜냐면 저게 제일 큰 게 한 3.89m거든요. 예, 그리고 앞남은 3.66m고요. 큰 차이가 없어요. 자, 그래서 저 JDM을 떼내면은 저기다가 앞남을 한 발씩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이런 형상으로 봤을 때 두께는 그 문제가 안 돼요. 문제는 길이인 것 같아요. 길이. 자,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앞남은 3.66m, JDM은 1톤짜리 가장 큰 게 3.89m예요. 자, 그런데 재즈미라고 항공기에서 발사하는 그게 있어요. 순항 미사일, 차세대죠 어떻게 보면은. 예. 그리고 네이발 스트라이크 미사일이라고 해서 공대 함 미사일, 이거 뭐 북부 쪽에서 수입한 거죠. 그게 3.95m예요. 그런데 지금 초기형의 F-35A에는 이게 들어가지 않아요, 무장창에. 그래서 개량을 해서 이걸 넣겠다라는 계획이 있는 상태예요. 이게 계획이 이대로 추진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거의 길이가 얼마냐? 재점 같은 경우는 4.27m고
NSM 같은 경우는 4m 정도가 채 안 돼요. 예. 이렇게 봤을 때는 뭐냐면은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게 이게 전부 다 길이의 문제라면 F-35A의 내부 무장창의 길이가 물론 날개 형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애매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지금 좀 일반화 시킬 거예요. 길이라고 봤을 때는 3.9m, 4m가 채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내부 무장창의 길이가. 자, 그러면 SDB2 활공탄, 이게 SDB1도 있고 2도 있는데 현용은 2인 것 같아요. 활공탄이에요. 그냥 포탄에다가 자체 동력이 없어요. 날개가 펼쳐지는 거예요. 우리 요즘 많이 드론에서 많이 보는 것처럼 발사되고 나면 날개가 촥 펼쳐지는 거예요. 이게 93kg이고 길이가 176cm예요. 176cm는 짧죠. 사거리는 한 110km 나오는 거고, 탄두는 약 50kg. 탄두는 위력이 상당하죠. 그냥 이 로켓 추진제가 들어가지 않는 그냥 알짜배기 포탄이기 때문에 탄두가 한 50kg 정도 나오는 것 같고, 우리 155mm 자주포의 포탄의 그 무게는 40kg에서 50kg 정도지만 안에 탄두에 들어간 자기약은 아마 7, 8, 9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거에 한 대여섯 개, 155mm 포탄이 뭐 대여섯 개 이상 동시에 떨어지는 그 정도 타격력을 가진 거니까 이 자체로도 무시무시한 타격력을 가진 거죠, 사실은. 자, 여기서 길이에 주목을 해볼게요. 176cm예요. 자, 이 그림은, 보시는 그림은 아마 SDB가 개발하던 단계에 향후 F-35에 이렇게 넣으면 좋겠다라고 아마 예시를 한 모델 같아요. 이게 현재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포탄, 내부 무장 베이에, 무장창에 전체적인 윤곽을 가늠해 보는 데는 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여기 보면은 한쪽 베이에 몇 개가 들어가 있습니까? 4발이 들어가 있어요. 4발인데, 문제는 두께보다는 아까 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저기 JDM 한 발이 들어가던 공간에 SDB가 지금 4발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좀 전에 SDB의 길이가 176cm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1m 76이에요. 그 곱하기 2를 하면 3.52m예요. 그래서 저렇게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암남도 아까 3.6m가 넘었죠. 그러니까 3.5니까 3.6보다 짧아요. 꽉꽉 눌러서 두 개를 길이 방향으로 직렬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께가 여유가 있으니까 2발씩 매달았죠. 4발이 들어간다. 일단 이렇게 보여요. 그 말은 베이가 양쪽에 이제 한 개씩 무장창이 2개니까 전체적으로는 SDB 같은 경우는 8발 정도까지 들어가는 거 아닌가. 그럼 그 8발에다가 중거리 공대공 무장 하나씩 달 수 있겠다. 내부 무장창.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면 SDB를 2발을 넣으면 3.52m가 되는 거니까. 우리 미티어가 아까 3.65m짜리가 무인 스텔스기에 들어갔잖아요. 길이 방향으로 2개를 넣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F-35식으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저기 무장 서스펜션 우리가 개발하려고 하는 거 아까 과제에서 그게 하나 매달려 있고 거기에 4발이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한 무장 베이에 4발 서스펜션이 1개 들어갈 가능성이 커요. 한 서스펜션에 그 서스펜션 여러 개 만들어서 좋을 거 없잖아요. 공간 차지하고 가격 올라가고 한 서스펜션에 4발씩 탄다. 그게 F-35인데 우리는 기체가 작잖아요. 길이는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4발 아니면 1개가 있으면 2발이 될 수도 있겠다. 즉 길이 방향으로 들어갈 수 있겠다. 제 생각에는 우리도 4발이 들어갈 것 같아요. 왜냐 저기에 더 큰 무장을 넣고 싶을 수도 있거든요. 1발짜리를. 근데 그거는 추정일 뿐이에요. 그게 바람직하다고 보이는 거는 맞아요. 그러면은 KF-21에 들어가는 무장과 그냥 호환이 다 되는 거니까.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려고 했겠죠. 그렇지만 작은 기체이기 때문에 얼마나 공간을 확보했을 수 있는지는 그거는 이제 연구진들이 알고 계시겠죠. 자, 또 하나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그냥 KF-21과 연계성인데, 그 서스펜션 하나를 개발해가지고 지금은 순서가 스텔스 무인기가 먼저니까 거기 개발했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KF-21을 내부 무장창을 이제 본격적으로 해야 되겠다 할 때 그걸 그대로 달면 제일 좋잖아요. 저는 그 가능성은 우선순위 1번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약간의 이제 수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또는 수정할 필요는 없는데 무장을 긴 걸 못 넣는다 이렇게 파악될 수도 있어요. 그 점은 결론 내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무장도 공이 양쪽으로 넣으면 제일 바람직할 것이다라는 생각에서는 여러분도 동의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KF-21의 내부 무장창에는 도대체 나중에 어느 정도 크기의 무장까지 들어갈 수 있느냐, 이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걸로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과제 제안서에서 공개하지 않은 무장의 길이, 최대치에 대한 가늠을 할 수도 있어요. 한계치죠. 이까지는 확보하고 싶어 했겠다. 현실적으로 그걸 구현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차치하더라도. 자, 이게 큰 실마리를 주는 게 이거예요. 작년 아덱스에서 타우루스 회사가 이게 타우루스 미사일 우리가 수입한 거죠. 예, 기술 도입까지 해서 지금 국산을 시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걸 팔고 초기 물량을 팔고 기술 이전까지 해서 돈벌이를 했어요. 그런데 이 타우루스 350K2를 제안을 하러 왔어요. 이게 뭐냐? 저 뒤에 앉아 계신 분들 보이죠? 예, 저분들하고 제가 말씀을 나눴는데, 여기 몸체 표면에 적어 놓은 거 보십시오. 길이 4.5m, 무게가 1100kg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길이에요. 길이. 예. 자, 업체가 제안을 했는데 원래 타우러스 1은 그러면 길이가 얼마였느냐? 4.1m, 5.1m였어요. 이번에 4.5m예요. 그래서 뭐 사거리부터 들어가는 폭약의 양, 파괴력 모든 부분에서 똑같다는 거예요.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단지 크기만 줄였다는 거예요. 어느 만큼 줄였느냐? 60cm. 그렇잖아요. 그럼 이거를 왜 개발했냐? 기술 이전까지 해놓고 한국에서는 개발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국산하려고. 예. 결론만 말씀드리면 뭐냐면은 KF-21이 향후 5세대로 개발될 때 내부 무장창에 들어가려면 길이가 4.5m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저는 이제 거의 확신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KF-21이 5세대로 개발이 된다면 개발되어야 되겠죠, 당연히. 예. 된다면은 되는 시점에 내부 무장의 길이의 한계는 4.5m다. 예. 그게 확실한 거예요. 자, 미티어 같은 경우는 아까 3.65m였죠. 충분히 가능한 것이죠. 그러면 아까 SDB 같은 거는 길이로 두 개를 이어도 뭐 다 훨씬 남죠. 대신에 4.5m면 뭐냐? 아까 아까 F-35A가 향후 개량을 통해서 이걸 넣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미사일들이 재즈점, NSM 이런 거였는데 그게 4m 또는 4m 뭐 30cm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예.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길이로만 따지면은 우리 KF-21의 내부 무장창의 길이는 F-35A처럼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그 뒤에 개발된 기종이고 가능한 무장들이 다 들어갈 수 있게 넉넉하게 설계하려고 노력했다. 예, 그래서 F-35A는 벌써 성능 개량을 통해서 성능 개량도 아니죠. 무장 베이를 바꿔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큰 공사예요. 내부 없는 공간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니까. 있는 걸 줄이는 건 상관없어요. 없는 걸 만들어낸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이거든요. 비행기 기체에 있어가지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예. 그게 다 들어가는 거죠. F-35A 고민들이 다 해결되는 거죠. 왜? 다 4.5m 안쪽이니까. 그래서 타우루스2를 이렇게 제안했다는 것은 4.5m가 그 한계다. 그리고 우리 스텔스 무인기도 아까 미티어까지 들어갔잖아요. 3.6m였어요. 그게. 그러면 그거랑 90cm 차이가 나거든요. 8, 90cm. 예. 그게 될까? 안 될까? 예. 당연히 개발 입장에서는 되면 좋죠. 그럼 양쪽 무장이 다 호환이 되니까 완벽하게. 그리고 서스펜션도 똑같이 하나만 딱 만들면 다 해결되는 거니까. 예. 그래 하려는 동의는 엄청나게 강했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앞에 보이는 것이 이게 KF-21 모형 밑에 설치한 타우루스 및 공대지 정밀 타격 유도 무기예요. 타우루스, 한국형 타우루스. 앞에 거는 이제 LIG에서 개발 중인 거고 이게 4.9m예요. 저 뒤에 작은 게 보이죠. ADD에서 개발 중인 거예요. 저 길이를 얼마로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저거는 공개되지 않은 거예요. 앞에 거는 가끔 방송을 탔죠. 4.4에서 4.5m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이게 아까 타우루스 회사에서 타우루스2를 개발한 그거랑 같은 거예요. 예. 그 타우루스2는 뭐냐면 한국 이 작은 거 개발하기 쉽지 않을 거다. 우리 거 사라 또. 그렇게 제안하러 온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길이 4.5m, ADD도 4.4에서 4.5. 저 KF-21의 내부 무장창의 크기는 4.5m예요.
자, 앞에 보이는 큰 것은 아까운 차이로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저거는 LIG하고 한화에서 동시에 개발을 했는데 금년 초인가요? 그때는 이제 업체 선도, 업체가 위주로 개발하는 것으로 프로그램이 그렇게 산정이 됐었죠. 경쟁 모드로. 그런데 그게 바뀌었어요. 몇 달 전에. 다시 정부 주관으로. 그래서 제가 추정컨대는 추정입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합을 해서 작은 것으로만 개발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게 됩니다. 예. 자, 일정을 볼게요. 아까 그 무장 스텔스 무인기의 내부 무장창 서스펜션 장착대 보면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이제 이루어지게 돼 있고 전체 계약 금액은 약 연구비는 약 100억 원 정도 되고 2024년 마지막에 하게 돼 있는 일정이 뭐냐면은 성능 환경 지상 투하 시험까지 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네. 자, 그러면 2024년 이후에 이까지가 이제 잘 된다면은 그 다음부터는 실기체 장착해서 공중 투하 시험을 하겠죠. 예. 그러면 우리가 무인 스텔스기가 나온다는 지금 2020년대 후반이나 2030년대 초반에 얼추 맞아요. 2020년대 후반부가 더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얼추 스케줄이 맞아요. 예. 그래 되면은 또 우리 KF-21의 5세대 개발 시기가 얼추 맞아져요. 즉 이것이 실기체에서 물론 무인 스텔스기에서 확인된 다음에 그 다음 KF-21의 실기체 5세대에서 연결해서 이어받으면 되는 그런 스케줄이에요. 지금. 당연히 누군가가 스케줄 그렇게 짰을 거예요. 가장 효율적으로 압축돼서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성과를 끌어내려고 하는 거죠. 자, 이런 스케줄링을 또 봤을 때도 한 번 더 그런 생각을 더 하게 되는 거예요. 예. 무인 스텔스기용 서스펜션 하나 개발해가지고 KF-21도 쓰려고 하겠다. 예. 단지 기체의 특성, 즉 내부 공간의 깊이, 폭, 길이는 같다고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무장의 숫자가 달라질 수는 있을지 모르겠다. 그렇지만 같은 무장을 달 수 있게 했을 것 같다. 하려고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의문점이죠. 제가 답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제가 정책 입안자라면 그렇게 하고 싶겠다. 같은 서스펜션 개발해서 양기체 다 쓰면 좋겠다. 예. 대신 이 기체 작은 기체니까. 그리고 이미 이 그림을 통해서 3.65m짜리 미티어는 들어가는 것으로 확인이 됐으니까. 여기에서 80cm, 90cm만 더 확보하면 타우루스까지 들어가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거는 체구가 작은 비행기이기 때문에 길이는 어떻게 맞추려고 하더라도 내부의 공간은 좀 적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돼요. 아까 보면은 F-35 같은 경우는 내부 무장창이 열릴 때 뚜껑이 양쪽으로 열렸잖아요. 지금 뚜껑이 하나밖에 안 열리거든요. 한쪽 베이에 있어서. 그래서 내부 공간이 좀 작을 수 있겠다. 자, 이렇게 되면 같은 서스펜션이 들어가고 SDB 같은 경우는 길이 방향으로 직렬로 두 발은 들어가나 폭으로는 두 발이 안 들어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모르겠어요. 예. 그렇게 되면은 더 큰 무장을 한 발짜리를 넣는 데는 제약이 있을 수도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 또는 이제 크기를 생각을 한다면은 이 기체들이 공대공 무장 전용과 공대지 무장 전용으로 갈라질 수도 있겠다. 공간의 문제 때문에. 기체가 작은 기체라는 것은 분명한 거니까. 예. 아무리 공간을 확보하려고 해도 내부 공간이 KF-21과 같다고 보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 되면 지금 보신 것처럼 공대공 무장 전용은 저 안에 공간이 없고 밑에 한 발만 들어가면 끝. 한쪽 베이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최악의 경우에. 그리고 그거 대신에 SDB를 4발 넣거나 SDB를 2발 넣거나 둘 중 하나 양당을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옵션이 실제적으로 가능한 옵션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다 드러내고 큰 문장 하나. 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런 거는 여러 가지 추론의 가능성,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생각의 폭을 한번 가져보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해보면은 나중에 이게 어떻게 현실화되는지를 지켜보게 되면은 우리가 훨씬 더 빨리 정확하게 상황을 인식할 수 있게 또 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런 다양한 무장 장착의 옵션, 사양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은 이 기술력이라는 부분에서 이게 예전에 제가 다뤘던 부분 영상과 일치되죠. 박시몽, 20살에 도미해서 현재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한국의 무기장착 관련된 기술 넘긴 것으로 기소가 돼서 미국에서 교도소살이를 했죠. 그 전에서는 뭐 보잉이나 레이시온, 그다음 로키드 마틴 같은 데서 F-22에도 관련됐었다고 해요. 탑 엔지니어로, 그것도 그냥 엔지니어가 아니고 수석 엔지니어로. 그래서 무장 베이 시스템에 무장 탈착 시스템의 소프트웨어를 총괄한 사람이에요. 예. 이 사람이 한국으로 와서 무인기 제어하는 그런 이제 그걸 만들었었거든요. 벤처 회사를. 그 과정에 이제 카이랑 접촉을 해서 관련된 핵심 정보를 넘겼다. 그래서 징역 살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우리 내부 무장창 이야기가 전부 다 이 사람의 전공 분야랑 핵심 분야랑 상관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술이 독자적으로 출발했을 수도 있고 어느 선에서는 이런 접촉을 통해서 우리한테 실마리가 전해진 부분도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네.